알파고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같이 이제 실리를 추구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알파고의 그 집 모양의 그 침투를 해서 그 돌들을 살려내는 묘수를 찾아낸 게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중계에서 봤을 때 가장 알파고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우리 민호 2단. 오늘은 알파고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알파고가 100을 잡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이세돌 구단의 기풍에 맞는 상대를 할 것 같고요. 오늘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좋은 내용이랑 또 멋진 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이동희 초단은 오늘 승부 어떻게 보세요? 지난 4국은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흐름을 바꿔놓긴 했지만 또 알파고가 흑번일 때와 백번일 때 느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알파고가 조금이나마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이길 확률이 네. 솔직한 전망을. 방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백이 흑보단 좀 유리하다, 흑이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드러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100으로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흑으로 이기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대회에서 흑도를 잡았는데 김수영 기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죠. 어떤 면에서 흑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먼저 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실제로 이번 대구에서는 그 흑이 백에게 7시 반이라는 덤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어우러지게 이제 바둑을 두게 되는 건데 이번 대국을 보면은 사실은 백을 잡는 알파고도 이제 백을 잡았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를 상대할 때 어쨌든 네 번째 대국에서 백을 잡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세돌 구단이 5국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백을 잡고 두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역시 이세돌 구단은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백을 잡아서 한번 이겨봤으니 이번에는 좀 또 알파고가 그 백을 잡았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으니 이번엔 내가 흑을 가지고 2세트 알파고를 이겨보고 싶다 그렇게 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세돌 구단 역시 그 실력뿐만 아니라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아주 훌륭한 구단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100을 뒀을 때 조금 더 잘 뒀다는 건 아무래도 알파고가 흑을 잡았을 때 쉽게 해서 본인이 먼저 어떤 걸 좀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바둑엔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상대가 두는 거에 맞춰 두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리드하는 쪽은 상당히 좀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그 바둑이라는 게 사실은 먼저 두는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서 판이 이렇게 짜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알파고는 또 거기에 기가 막힌 대응수들을 찾아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파고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판을 운영해 나가고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100일 때 그 흑이 먼저 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순번을 가졌을 때 더 좋은 바둑 내용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또 본인만의 또 그 판을 아마 생각하고 바둑에 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판을 짜나가는지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이번 대국을 보는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 1분 뒤, 한 55초 뒤면은 대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바둑에 이렇게 열광을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바둑이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사실 이세돌 구단이 대국 시작할 때 전만 해도 쉬운 승부를 예측했지만 사실 승부의 방향이 달라졌었고 초반에 3연패로 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뭐 바둑계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상처는 굉장히 컸을 테지만 저는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어떤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이번 이제 마지막 대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후회 없는 한 판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SBS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팟빵을 통해서도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다가 중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 뭐 목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뭐 해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것까지 의견을 다양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여러분께 재밌고 또 아주 알찬 중계가 될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대국장으로 잠시 뒤에 저희도 화면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역시 이세돌 구단이 막 입장을 했고요. 맞은편에는 알파고의 도를 놔주는 아자황 대만 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 두는 수가 어떤 점에 놓이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화점이라고 부르죠. 그 바둑의 뒤쪽에 이
검은 까만색 짙은 점이요? 까만 점을 네. 놓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 외에 다른 점을 두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바둑을 좀 더 변화 있는 바둑을 좀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선 이세돌 구단이 화점을 놓지 않았고요. 세 번째 대국에서는 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대결에서 어떻게 할지 이세돌 구단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아자황이 이제 서로 인사를 했거든요. 또 바둑이 굉장히 그 예를 중시하는 그 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결 때 놨던 자리 아닌가요? 네, 그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그 지금 화점을 두지 않고 이제 소목이라는 곳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화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세돌 구단이 좀 그 안정적인 그 바둑의 운영보다는 이제 좀 변화가 많은 그런 대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네. 해봅니다. 김일호 구단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화점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알파고의 수익기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바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첫 번째 대국에서도 알파고가 저거에 대응을 하면서 사실 초반 흐름 이후에 약간 이세돌 구단이 그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알파고를 좀 네. 간을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흐름을 갔었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그거를 아마 생각하려 하고 있었을 때도 다시 저 지점을 찾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7번째 수가 상당히 평소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변칙적인 수였고요. 오늘은 아마도 평소처럼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동희 초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알파고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나요? 네, 아직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아직은 아니 가장 궁금한 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긴 거냐? 누가 이기고 있는 도대체 거냐? 어디가 되고 있는 거냐? 저희가 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바둑 용어로는 형세 판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형세라는 게 좀 바둑돌이 좀 바둑판에 좀 놓여야 좀 어느 정도 점점 더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초반만 지금 딱 지금 돌 하나 놓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 네. 이것만 봐서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놓아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 바둑이 정확히 어느 정도 어느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예측 정도만 해볼 수 있지 사실은 지금 아무리 그 입단을 한 프로 기사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흑이 유리하다, 네, 백이 네. 유리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성급했네요. 자, 알파고의 대응은 지난번과 비슷해 보이네요. 화점으로 갔어요. 네. 알파고의 기본적인 성향이 이번 네 번의 바둑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또 그런 변화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 바둑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화점이 굉장히 그 변화 가능성이 적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도 화점이 네. 아닌 곳에 뒀네요. 1국이랑 지금 똑같이 두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목이라는 게 사실은 표현하기가 사실 조금 그 화점보다는 굉장히 그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지점에 비해서는 또 변화 가능성도 있고 안정적인 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점보다는 일단 집 차지가 상당히 쉬워져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귀퉁이 쪽에 가까운 네, 점이기 네. 때문에 자신의 집을 만들기 유리한 곳이라는 건가요? 예를 네. 들어서 그 화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제 한 집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렇게 두었을 때 두 개만 있어도 여기 한 집이 생기는 마지막 거거든요. 귀퉁이 한 예, 점. 그래서 네. 그래서 바둑을 항상 귀 이쪽 끝 모퉁이부터 먼저 두게끔 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화점의 모양이 되면요, 이렇게 날일자만 뒀을 때도 이건 일단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밑에 쪽이. 근데 이렇게 소모구 때 이렇게 두면은 확실하게 11집이 가기 때문에 집 차지는 훨씬 더 근데 효율적이라고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집의 크기가 조금 말 그대로 30평보다는 좀 더 준 한 25평 네. 정도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화점은 근데 이렇게 발전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알파고는 정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또 화점으로 대응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세돌 구단의 작전은 실리를 일단 먼저 확보해놓고 네. 알파고의 방금 말씀하신 게 날일자. 네. 날일자 네. 어떤 건지 좀 날일자 설명해 주시죠. 구침이죠. 이게 일단 최대한 두텁게 둔 거예요. 실리적이면서도 강하게. 실리적이면서도 강하게. 아마 본인이 첫 번째 대국에서 어디서 실수를 했었고 또 네. 두 번째, 세 번째 대국의 패인을
정확하게 아마 분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에게는 아마 확실한 어떤 전략이 짜여져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네, 아무래도 그 이세돌 구단이 먼저 알파고가 이제 어떤 실리와 모양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 서로 이제 양쪽 모두 이제 이세돌 구단도 실리를 먼저 그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먼저 모양을 먼저 만든 후에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 바둑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경우의 수를 많은 그 변칙적인 수를 둬서 알파고의 그 실수와 이런 거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1국이랑 3국에서는 일단 이세돌 구단이 큰 모양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알파고의 대응이 상당히 완벽했기 때문에 일단 4국과 마찬가지로 실리 작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 알파고의 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지난 대국에서 나왔다시피 이런 진행이 예상되네요. 이거는 정석 진행이고요. 알파고가 좋아하는 이런 뭐 호구 정석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세돌 구단은 바로 옆에 응수를 했고요. 일단 예상대로. 보다시피 일단 집을 일단 벌써 한 30집 정도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바둑이 됐다. 아마 그 결정적인 순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귀라고 부르고 이 옆을 변이라고 부르고 네. 이 가운데 쪽을 중앙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중앙이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귀 쪽, 변 쪽, 이쪽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이제 실리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점한 후에 이 중앙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수일기에서 이기는 전략을 이세돌 구단이 좀 구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초반에 알파고가 지금까지 도왔던 진행으로 보면은 일단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처음엔 이렇게 뒀고 3국에선 이렇게, 네. 4국에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심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김이단의 예측대로 알파고가 둘지. 실제 그렇게 뒀습니다. 역시 오늘 김민호 이단이 그 알파고의 수를 예측을 해주실 텐데요. 그게 얼마나 일치된지 보는 것도 저희가 그 관전 포인트가 네, 평소에 될-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알파고의 전 네이버를 약간 잘 이용하는 편이라 네. 어쨌든 요 진행까지는 사실은 되게 무난한 진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이쪽 부분이 또 결정이 되면 또 이게 이쪽이나 뭐 이쪽 변이나 네. 저쪽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조금씩 바둑이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흑의 포석 진행은 사실 저도 엄청 즐겨 쓰는 포석이에요. 어쨌든 바둑의 교과서 같은 진행이라고 네, 볼 수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죠. 자, 지난번에도 제4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의 정말 귀신 같은 신의 한 수로 사실 역전승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수가 나왔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오늘도 좀 그런 수를 좀 머릿속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좀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아무래도 그런 수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알파고가 실제로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알파고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알파고의 머릿속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험들을 이세돌 구단이 분명히 했을 테고 아마 그 실제로 대국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절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놓인다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맞췄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그러게요. 저걸 호구라고 지난번에 하셨던 예, 그런가요? 네, 그러면 호구라고 설명할 때 호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호구 잡혔다 그 호구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 한자로 그 호랑이의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여기에 만약에 흑돌이 갔을 경우 백이 이렇게 따낼 수 막아서 있게 따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덫이군요. 덫. 네 덫이어서 이제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호구라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호구 모양에서는 이 자리가 상당히 급소라고 할 수 있어요. 급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끊기지 않으려고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네. 백돌로 입장에서 아까워 보이네요. 저렇게 네. 되면. 그래서 이제 바둑이란 건 사실은 되게 그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자기들과 자기들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야 사실은 집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뭉쳐 있으면 사실은 되게 그 집이 나지 않아서 자기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이 점점 초반일수록 더더욱 이제 좀 공간이 이렇게 넓게 바둑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 있으면 기분도 좋지 않고 나중에 이게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왔어요. 네, 현재 지금 여기를 뒀는데요. 최신 유행을 따르자면은 이렇게 붙이고 둘 수 있는데요. 아마 알파고는 그냥 이렇게 두텁게 구조하자가 유행이라는 건 뭐죠? 요즘 최신 바둑 네, 프로니까 최신 뭔가요?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 그런 붙이는 기술이고요. 것과 떨어뜨리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것은 자기도 일단 집을 지으면서 두는 건데 요즘 최신 유행은 붙여서 최대한 전투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압박을 해가는 상대방한테 장면이죠. 여지를 주지 않고 네. 바짝 붙여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벌리게 된다면은 이렇게 흙도 다가가서 집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짓게 되기 때문에 흙도 나쁘지 않은 진행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프로 바둑 기사님들 반응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이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세돌 구단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원래 5번기에서 3패를 했으면은 상당히 포기할 만도 한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대국을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멋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에서는 뭐 이렇게 별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기는 편하게 그냥 뭐 일종의 프로그램 테스트 겸해서 그냥 바둑을 둔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이게 갑자기 인공지능 대 그 인류의 대결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세돌 구단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아마 이 대국에 임했을 거고 실제로 결과가 갑자기 자기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니까 아마 정말 그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 4국에 승리를 했다는 건 정말 이세돌 구단의 그 정신력과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순간 진행이 됐는데 알파고가 역시 최신식 기계답게 최신 흐름을 탔습니다. 알파가 아마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최신 유행도 이렇게 알고 최신 있는 걸 유행을 탔어요, 보면은 네. 정말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최신 저 흐름에 대한 대응수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뒀듯이 이렇게 두고요. 네. 어떠냐? 빠지고 이렇게 벌리는 식으로 되겠는데요. 아까보다 일단 집으로도 약간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베개 공간이 아까는 넓어졌네요. 흙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흙집을 낼 수 있었는데 역으로 이렇게 미리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약간 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둑이 상대적인 제가 게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상대방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벌려가는 것보다는 네.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많이 보는 쪽이 결국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이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좀 진행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초반 뭐 지금 선수가 아니군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한 5분 정도, 8분 정도 썼는데 일단 이게 최근에 나오는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 어느 같아요. 정도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어느 수가 더 최선이고 어느 수가 이제 더 덜 좋은데 그런 그 계산이 다 끝났다는 의미. 공식 같은 거군요. 일종의 공식 같아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다라는 게 이미 벌써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연구가 돼서 이렇게 두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답이 일종의 나와 있는 정답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크게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이걸 밀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알파고가 또 이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밀어봤네요, 진짜. 네, 실전에서는 알파고가 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면은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요. 흙은 이렇게 집을 안정적으로 취하고 백은 이렇게 세력을 죽여 나가는 거고요. 예측이 또 맞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좋네요. 아마 이런 것이 싫다면은 이 세 점을 공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래쪽을 다시 네, 일단 지금- 백이 계속 손을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략하는 것도 원래 이쪽의 돌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모양을 정확하게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흑돌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돌 세 점이 백 세 점이 이제 공격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항상 지금 백돌이 놓여야 이제 이 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놓지 않고 있어서 언제든 가운데를 먼저 흙이 끊는 건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보통 들어가요.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 이게 단수를 맞는다는 거는 바둑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수를 맞으면 일단 읽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징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모양이 이거를 좀- 받자니 지금 일단 이 모양이 활용을 당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백이 하자는 대로 지금 네. 해달라고 하는 대로 지금 해주는 거라서 좀 기분이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세돌 구단 스타일상 이렇게 호락호락 그냥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의 기풍으로 봐서는 일단 네. 이도를 갈라 나가는 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 저희들 연구에서는 이렇게 받는 것을 보통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러네. 지금 초반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입니다. 자, 이번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둘 차례인데요. 어떤 수를 둘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수순으로만 보면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역시 그 좀 일단 집을 먼저 실리를 먼저 챙긴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백이 만들어 놓은 모양에 침투하거나 이제 그래서 자신의 눈을 살려서 이기는 전략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알파고가 역시 좀 네. 약간 좀 저희가 연구했던 흐름과 정상적인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연구가 됐던 안정적인 흐름에서 좀 벗어난 수를 지금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본인이 처음에 짜왔던 판과는 좀 다른 방향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지금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세돌 구단이 지금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 지금 탐색전에서 네. 어떤 흐름으로 갈 네.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흐름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게 알파고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고 다른 흐름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세돌 구단의 그 흐름을 자기 흐름대로 또 갈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강하게 대응을 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전투 바둑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싸우는 모양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은 알파고가 좋아하는 이 계산 바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세돌 구단도 지난 4번 네 번째 대국을 이겨봤기 때문에 언제 알파고가 흔들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그런 바둑의 어떤 형세를 몰아가기 위해서 초반부터 포석을 진행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 이세돌 구단의 생각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 이제 고민하고 내놓는 수에 따라서 바둑의 좀 흐름이 네. 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민호 이단이 예측하던 대로 이쪽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면 아마 초반부터 굉장한 그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아준다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제 서로 흑도 이쪽 귀와 저 위쪽 상변의 그 우상 쪽의 귀를 안정적으로 집을 차지하고 백도 여기에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네. 이세돌 구단은 본래의 스타일대로 본래 스타일이 나왔네요. 네. 역시 이렇게 받는 거는 바둑이 재미없기 때문에 네. 흔들어가는 역시, 모습이네요. 이세돌 구단이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승리보다는 정말 자기다운 바둑을 두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냥 좀 안정적으로 판을 꾸려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장점들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국에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이세돌답지 않은 바둑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프로 기사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아마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또 이게 언제 다시 알파고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결에서 한번 여한 없는 정말 자신의 스타일을 마음껏 펼치려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이겼기 때문에 그런 네. 심리적인 부담을 좀 떨쳐내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자기의 바둑을 두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수의 의미는요. 이렇게 넘어가는 수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보통 진행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까 이렇게 식으로 단수를 하네요. 쳤네요. 네. 아까 이런 식으로 둘 때 이렇게 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치는 거는 저는 약간 처음 보는 수법이네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건가요? 네. 보통 이렇게 프로 기사들은 받고 이수를 안 넘겨주게 하는데 음, 알파고는 여기를 먼저 일단 먼저 네. 딱.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단수가 된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흙이 이을 것이냐 아니면 이쪽 부분에 돌을 더 둘 것이냐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단수기 때문에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이 지금 공격하는 데서 톤을 뺐기 때문에 이 돌을 이렇게 밀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거 하나를 그냥 준다 하더라도 네. 백도 이렇게 당장 먹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붙여오거나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겠죠.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저 단수입니다. 바둑에 그러니까 초반에 내공이 막히면 저희가 초반에 이거 빵 때림 모양 하면 저희가 이제 바둑 용어로서 30집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초반에 빵 때림을 하면 30집이라고 빵 때림이 하는데 뭔가요? 그 하나 이게 돌을 따내는 따낼 모양을. 모양을 저희가 빵 빵 때림이라고 때리려는 하죠. 표현을 가운데가 사용하는- 빈 거? 네네. 근데 지금 모양은 발전성이 상당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빵 때리는 네. 30집의 의미는 이렇게 중앙 가운데 쪽에 네. 빵 때리면 했을 때 이게 30집의 가치가 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때려내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한 집, 한 집 한 집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큰 정말 말 그대로 딱 한 네. 집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손을 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단수가 다른 가치에 비해서는 좀 물론 좋은 자리긴 하지만 사실 이쪽이 더 급한 더 자리라고 급한데, 생각했는데 네. 알파고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각각 10분씩을 쓴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세돌 구단이 둘 차례입니다. 그 이세돌 구단은 지금 한쪽 팔로 지금 얼굴을 네. 뒤태하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아마 처음 본 수기 때문에 생각을 좀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제 두 차례 대구를 했고 대신 이제 4차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어제 하루는 또 가족과 함께 휴식을 또 취했다고 하니까 네. 또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좀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일단 이겼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역시 밀어갔네요. 오늘 김민호 이단의 그 예측력이 점점 이게 오늘 네, 지금 거의 빛을 뭐 발하고 있는데요. 알파고의 입장에서. 네. 네. 알파고 이세돌 전문 해설자로 지금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흙도 보통 이어야 되는 것인데 손을 뺐기 때문에 나중에 붙여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돌을 나오기엔 좀 모양이 무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이돌이 될지는 잘 공격을 모르겠어요. 잘하면서 이쪽으로 모양이 흘러갔을 네. 때 아마 이돌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돌이 약해질 수 있고 네. 또 이제 밑에 이제 돌들이 오면서 이 흙집이 자연스럽게 더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누이 이제 초반과 달라진 점은 알파고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요. 네. 신뢰가 생겨서 네. 그 알파고가 두는 수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으려고 좀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알파가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두곤 해서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두 번째 대국을 중계했을 때만 해도 그 알파고의 두는 수마다 이 수는 이해할 수 없다. 네. 뭐 이세돌 구단이 낙승을 거둘 거다라는 저희가 사실 좀 섣부른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되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알파고의 수를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일단 이곳을 함께 젖혀왔는데요. 봐주시죠. 보통 이렇게 끊겨서 이돌이 죽게 되면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판 넓게 보면은 이게 세 점이 죽긴 했지만 지금 백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끊어주는 것보다는 이쪽을 그냥 제껴서 같이 나오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게 김민호 기자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네. 지켜보시는 분들도 과연 이렇게 바둑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끊어가는 거는 사실은 네. 이쪽 모양과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서 네. 이쪽 진 모양이 생기면서 이제 세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다른 변화를 여기가 진짜- 만약 흙돌이 이렇게 많았다면은 이렇게 끊어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백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백의 사사작전에 걸렸다고 하는 거. 지금 이동희 초단 아래서 따로 바둑판을 두고 있는데 따로 준비한 이유가 있나요? 바둑판을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것과 지금 이렇게 원래 두던 거 보는 거 좀 다른가요,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바둑판으로 실제 돌을 놓고 바둑판에 이제 돌을 놔보는 게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바둑을 평소 검토하고 복귀할 때 이런 자석판에다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본인들이 익숙하고 아마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편해서 네. 형세 판단이나 이런 것들 좀 할 때 더 검토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네, 더 정확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동희 초단 여기서 보니까 지금까지 흐름은? 지금까지 흐름은 저는 흙이 둘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흙을 이세돌 구단이? 좋고, 네. 지금 알파고가 원하는 흐름은 항상 자기의 모양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좀 큰 흐름, 알파고의 좀 흐름인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은 사실은 알파고가 딱히 그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도 그런 모양을 주지 않기 위해 또 바둑을 두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아까 김민호 기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젖혀가는 게 백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지면 이렇게 계속 서로 밀어가겠죠. 밀어가는 일국에 나왔듯이 이렇게 네, 쭉 쭉 계속 밀어가는 밀어가서. 모양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어차피 여기서 끊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되게 괜찮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쭉 밀어가는 거는 흑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 네, 나쁘지 않죠. 네. 백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흑은 여차하면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흑 입장에선 저 아래쪽에 백돌이 위쪽의 백과 안 만나는 게 네, 지금의 그렇죠. 최대 목표겠네요. 바둑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 돌을 연결시켜서 이제 집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 그 이어주는 걸 방해하는 게 또 하나의 바둑을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어왔네요. 아래쪽으로 왔네요. 네. 아무래도 빠졌을 때 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버티는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이 진행은 상당히 불만족이거든요. 흑이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그 어쨌든 저희 예상은 약간 빗나갔지만 이서희 구단이 또 충분히 이렇게 끊어서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만약에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맞췄을 때 어쨌든 흑이 선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자리는 또 어떻게 지금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아가면 상당히 답답해요. 왜냐면 이게 모양이 네. 이쪽에 좀 더 흑백 모양이 좀 더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니까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집이 커 보이지만 당할 때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집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위쪽으로 갔을 때 활용당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진행은 진짜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요. 아마 무조건 버티는 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백에게 먼저 위치를 내주면 안 된다. 자리 싸움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죽이기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진행은 상당히 네. 안 좋은 진행이고요. 이렇게 쭉 나가는 건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네.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진행입니다. 무조건 빠지게 되겠고요. 네, 알파가 무조건 빠졌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한수라고 보여지네요. 이쪽으로. 이동희 초단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네. 막혀서는 판이 짜지면은 불리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변해서 일단 먼저 가야 무조건 된다.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초반 이제 중요한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자면 이렇게 버티는 게 낫겠네요. 만약에 버틴다고 하면 네. 실리를 취하고 이제 위쪽으로도 머리를 내미는 게 네. 제가 바둑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아래쪽을 향하기보다는 좀 중앙 쪽으로 이제 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돌을 놓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바깥쪽으로 중앙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 효율적인 네,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대국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막상 또 이제 대국에 또 아무리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바둑을 두겠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바둑판 앞에 앉아서 실제 대국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승부욕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다들 이제 대회에서 나가보셔도 알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자기와 의도와는 또 다르게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버리는 쪽을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이세돌보다는 이 단수가 맞기 싫어서 네. 이쪽으로 뻗은 것 같네요. 네. 백도 선택할 것은 여기서 실전처럼 버리거나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는데 이 술기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버리자니 아까 이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고민되네요. 자, 어쨌든 이세돌 구단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 실리적으로 집도 좀 챙기면서 또 적절하게 그 또 대응도 하면서 그 적절한 지점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싸우는 건 약간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진행은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세력을 키우거나 뭐 이쪽을 붙여가거나 이쪽이 상당히 대색점 같네요. 이러면 흑도 같이 이렇게 키워가는 네.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다면 결국 이 백 쪽에 이쪽의 모양이 커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 또 이세돌 구단이 지난번처럼 지난번처럼 이쪽 뛰어들어야죠. 어딘가에 네. 그 특공대를 네. 투입해서 아마 이걸 돌을 살려서 이제
적진 한가운데 이제 네. 뛰어들 네. 신의 한 수를 또 찾아내겠죠. 자, 이세돌 구단이 둘 차례입니다. 만약 이 돌을 잡지 않으면은 백이 이렇게 빠져서 역으로 이 돌이 죽기 때문에 이 돌을 쳐서 잡든지 넘어서 잡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세돌 구단 지금 아까 잠시 화면에 얼굴이 비쳤을 때는 굉장히 좀 평온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거였나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프로바둑 기사님들의 얼굴은 제가 보고도 표정이 워낙 또 없다 보니까 표정 변화도 아무래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그 표정을 읽히는 게 굉장히 또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프로 기사들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얼굴 표정의 변화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읽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세돌 구단의 다양한 좀 표정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계신 분이 사실은 실제로 바둑을 돌만 놓지 자기가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그 바둑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그냥 쉽게 자기의 감정들을 표정 변화나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양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잠깐 형세를 네. 보자면요. 여기가 이 모양이 25집 정도 나는 모양이고요. 이쪽은 10집 정도 나고요. 그러면 흙이 35집이 나 있고요. 네. 보통 이 집이 한 8집 정도 나 있다 보면 여기 16집, 이 모양은 집으로 따지자면 10집이 안 되지만 이 중앙의 발전성을 계산해 봤을 때 15집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이 7집 반을 덤으로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세돌 구단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이제 100보다 8집을 더 놔야 네.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으로는 8집 이상 많지만 이 돌의 발전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음. 때문에 아직은 형세를 판단하기는 이른. 근데 어쨌든 그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그 실리적으로 굉장히 그 확실한 저희가 이제 현금을 확보했다. 어쨌든 특히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가잖아요. 집이 변화 가능성만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최소의 집을 최소의 말하는 집을 거죠. 25집 정도는 확보했다. 음. 여기서만 이제 우리가 그 이세돌 구단이 좀 처음에는 이제 확실히 그 알파고의 약점으로 드러났던 이제 실리를 먼저 키운 후에 이제 그 알파고의 큰 모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살려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수의 의미는요. 이 반대로 이렇게 오면은 받고 이렇게 넓히면은 이 모양이 아까 25집을 봤는데 점점 커지죠. 네, 발전성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수를 저지하면서 백이 나중에 활용 수단을 맛보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전투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한 알파고가 일단 먼저 이쪽 왼쪽 아래 제가 말씀드린 귀 쪽으로 넓히기 위해서 먼저 일단 수를 뒀습니다. 자, 이 다음에 그 이세돌 구단의 선택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백이 이렇게 벌려왔기 때문에 흑도 이제 이 돌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걸치거나 이쪽으로 걸치거나 갈라치거나 셋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기풍의 차이겠지만은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흙을 잡고요. 이렇게 두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을 선호하게 되는데 네. 제 기풍은 약간 두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백이 좀 그래서 그래서 알파고랑 잘 맞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그 김민호 이단이 굉장히 알파고의 처음에 굉장히 그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대국 중계할 때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 김민호 이단이 사실은 알파고 정도는 되게 우습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네. 자신감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알파고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신뢰하고 네. 그 알파고의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쳐왔는데요. 백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거와 이렇게 협공 가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흙도 이렇게 이쪽 모양을 저지하면서 두고 이렇게 백을 이쪽 모양을 튀어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협공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쪽 협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네, 보이는 보통 게 네, 일반적인 협공하는 게 저도 이제 보통 알파고에 약간 빙의돼서 얘기를 해보면 네. 어쨌든 지금 알파고가 모양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모양을 키울 때가 여기랑 네. 이쪽 부분인데 그래서 이쪽에 협공을 해서 이 돌이 같이 흘러가면서 이 모양을 좀 네.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알파고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협공을 하면서 네. 싸워야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공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그냥 받아뒀네요. 저희가 그 알파고를 예측했지만 알파고는 저희와 예상과 다르게 그 안정적으로 이제 흙도 이렇게 보통 날짜 두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쪽 세력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높게 두겠죠. 흙은 이게. 높게 가는 게 보통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아마 백도 다가가는 것과 이쪽을 막는 것, 이쪽 막는 게 상당히 지금 왜 중요하냐면 흙이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 돌이 이 지금 백돌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가면 이 돌도 사실은 좀 더 네.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 수는 지금 좀 대세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거의 60~70%의 그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김민호 기단의 알파고 예측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과연 알파고가 이 지점에 돌이 갈지 네.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바둑을 바라보는 재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오늘 이제 대국에 앞서서 한국기원에서 명예 구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구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력적으로는 자격이 있다 보고 뭐 인성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 것 같네요. 사실 그렇죠. 구단을 주는 게 사실은 실력이 좋다고 해서 구단을 그냥 주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가 인품과 있나요? 다 같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 저 프로 기사는 네. 저 정도 구단을 받을 만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아무래도 바둑이 또 예를 중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되는데요. 알파고는 인성은 모르겠고 어쨌든 인성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실력은 확실히 구단을 역시 줄만하다. 실력을 역시 김민호 이단 역시 알파고의 실력 굉장히 높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히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화장실 갔을 때 알파고가 둬서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두지 않으면 자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손해거든요. 아무리 얘가 중요하다지만 이건 승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럼 원래 그 상대방이 자리를 비웠을 땐 두지 않는 게 매너인 건가요? 그런 거를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거 없는데 두고 나서 자기가 어디 뒀다고 알려주는 게 사실 아. 매너죠. 사실 이렇게 좀 아저씨들 바둑을 보면은 네. 이렇게 몰래 한 수씩 막 두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전문용어로 알치기라고 네. 그러는데 그런데 프로 대국에서 아마 화장실 갔다 오면은 자기가 어디 뒀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손으로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중계가 있는 대국 같은 경우에야 네. 뭐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할 수는 네. 없지만 동네 바둑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런 슬쩍 경우가 좀 네. 많이 있죠. 할 수도 있겠죠. 이수는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늘 이세돌 군의 컨셉은 확실히 네. 실리를 실리를 일단 확실히, 확보하고 예. 알파고의 그 적진에 아마 뛰어들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러면 결국 4국 때 네 번째 대국 때 승리했을 때 보였던 그런 흐름과 네. 크게 다르지 않게 전술로 음. 이번 대국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통 이거는 이렇게 받는 게 정석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백이 불만족스러운 진행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쨌든 이렇게 협공을 하고 네. 협공을 하고 이런 식의 지금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늘어둬야 되고요. 음. 이러면은 이쪽을 막히면 정말 백 모양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돌겠죠. 일단 알파고가 좀 아래쪽으로 먼저 이 내려올 것 진행은 같다. 제가 볼 때는 흑도 이쪽을 두고 이쪽을 다 뒀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것 네. 같고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협공을 한 걸로 이쪽을 막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협공을 했네요. 내려왔네요. 네. 역시 맞췄습니다 또. 저랑 똑같이 뜨면 이세돌한테 네. 힘들 것 같은데 자꾸 똑같이 뜨니까 굉장히 알파고 구단의 현재 기풍을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방금 김현우 앵커가 굉장히 또 알파고를 또 예우해줬던 게 네. 바로 알파고 구단이라고 네, 지금 네. 갑자기 명예 구단이- 구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알파고 구단. 네, 알구단 알구단이. 저희가 이제 네. 네, 아까처럼 이렇게 두면은 되겠지만은 이쪽 중앙이 막히는 게 상당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렇게 붙여서 네. 이쪽 교환을 해놓으면은 이쪽 끊는 것과 이거를 맛보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지켜준다면은 실전처럼 아까처럼 하면은 중앙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입장에서는 네. 불만이 없죠. 이렇게. 이쪽으로 두면은 이도를 제압해서 아까 그냥 받은 것보다도 흙이 더 두터운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손을 빼고 다른 것을 두는데 뭐 이런 진행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도 이게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약간 이 돌이 중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퇴색됐다고 할 수도 하지만 이 모양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굉장히 제가 바둑은 굉장히 상대적인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인데요. 네. 흑돌이 이쪽에 갔을 때 이 돌의 의미가 백이 이쪽에 갔을 때 의미가 아까 전보다 사실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방의 돌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정말 좋았던 정말
그 순간엔 최선의 수였던 것들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좋은 수였는데 갑자기 이 수를 뒀을 때 주변 상황에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발이 느린 그 순간에 잘못된 수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항상 수를 선택할 때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모양도 지금 만약 이 돌이 흙집이 이렇게 있었으면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백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한 것처럼 아니, 전체를 요 보는 게 요 상당히 부분만 중요해요. 보면 흙이 사실은 굉장히 네. 굉장히 득을 많이 본 건데 사실은 요 돌 104점과 이 어우러졌을 때 보면은 이렇게 네. 충분히 둘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아마 사국의 흐름처럼 일단 실리를 확실히 당겨놓고 백의 모양을 파괴하는 작전을 갈 이쪽의 거고 모양에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좀 네. 있어 보이죠. 이렇게 둔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뭐 김수영 기자랑 뭐 김민호 의단이 워낙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저희가 진짜 무슨 어린이 바둑 교실에 와 있는 것처럼 네. 바둑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도 대략적으로만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듣는 분들께서도 조금은 이해가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바알못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5번을 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3번을 졌고 1번 이겼잖아요. 그게 어떻게 규칙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렇게 대회에서 보면 5번기라고 하거든요. 5번기는 세 판을 먼저 이긴 쪽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번 경우 약간 좀 특이하게 서로 일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를 쌓는 거기 때문에 5판을 다 두는 거고요. 네. 보통 대회에서는 3대 0이 되면은 남은 2판을 두지 않아요. 원래 지난 세 번째 대국에서 사실은 끝나는 네. 경기인데 네. 사실 네 번째 대국을 뒀고 그게 사실 더 대단한 게 네. 이미 세 번을 졌기 때문에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네. 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엄청난 또 압박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대국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게 정말 단순히 뭐 천재가를 더 뛰어넘어서 인간적으로도 또 네. 기계가 갖지 못한 그런 집념과 투지를 더 보여줬기 때문에 더 많은 찬사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승패와 관련 없이 무조건 5번을 두는 게 이번 네. 특수한 규칙. 이제 사전 이제 이미 네. 규칙 정해진 규칙이죠. 네.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 둘 차례인데요. 현재 1시간 3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도 계속 초읽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세돌 구단한테. 아무래도 이세돌보다는 중앙이 커지는 거 상당히 못 보고 그냥 붙여 나온 것 같네요. 아까처럼. 네. 또 백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걸 좀 사전에 좀 차단한다는 의미로 네. 일단 바짝 붙어서 한 수를 뒀고요. 이제 알파고가 줄 차례입니다. 여기서 뭐 빠지거나 이렇게 제껴서 받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진행을 한다고 해도 백으로서는 사실 불만이 없는 진행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백이 이쪽을 뒀고 두 군데를 다 뒀기 때문에 네. 백으로서는 불만이 없고요. 근데 하지만 특수한 지금 전체적인을 보자면은 흑이 이쪽 중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 정선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현재 어쨌든 이세돌 구단 알파고가 역시 이렇게 닫았네요. 네, 제껴서 받는 한 수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빠지는 자리입니다. 음. 여기서 상당히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손 빼고 다른 데를 둘 수도 있고요. 보통이라면 이걸 받고 아까처럼 네,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바둑은 어느 지점을 언제 두느냐 참 타이밍이 네.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두는 한 수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일부러 좀 외면했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두는 한 수가 또 굉장히 또 상대방에게는 아픈 수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 프로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항상 그 여지 저희가 이제 뒷맛이라고 하는데 그 맛들을 계속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남겨놓으면 사실은 좀 더 큰 자리, 더 모양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그 돌을 놓게 되는데 알파고는 사실은 지금 전형적인 지금까지 대구를 보면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좀 그 부분이라도 좀 네,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서 여기서 손 빼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여기에 네. 수를 두고 넘어갈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이쪽을 받는 네, 게 네. 상당히 깔끔한데 네. 뭐 이쪽을 받는 것이지만 받는 것도 깔끔하긴 하네요. 네, 실제 그쪽으로 뒀습니다. 아, 네. 네.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알파고와 네. 거의
그 알파고의 알파고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구글 운영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예지력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끊어가는 게 보통 더 진행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하나 밀어낼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흑도 이거를 잡고 안정적으로 됐고 백은 아까 그냥 지킨 것과 다르게 이렇게 여기도 두고 여기도 뒀기 때문에 백도 불만 없는 진행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어제 4국 대국이 끝나고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알파고가 끊임없이 두고 나서 자기의 승리 확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네.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알파고는 자기의 승리 확률을 몇 퍼센트로 예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어쨌든 알파고 입장에서는 계속 적어도 50%를 초과하는 적어도 51%가 되는 수를 계속 내야만 본인이 이겨가는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세돌 구단이 그 중앙에 침투했던 그 한 수 이후에 갑자기 승리 확률이 쭉 떨어졌다고 네. 하사베스 딥마인드 CEO가 말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기고 있다고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아마 자기 생각대로 충분히 흘러가는 판이 아닌가. 지금 드는 거 보면 아마 계산 바둑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큰 싸움 없이. 아마 이쪽을 정리하고 이쪽 그냥 가만히 지켜두거나 이쪽을 맛을 좀 괴롭히거나 할 수 있겠네요. 계산 바둑을 가면은 흑이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흑이 먼저 뒀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 작전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집이 많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사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지금 이세돌 구단이 여기 25집의 확정가가 정해진 집이 있고 여기 네, 위에도 확정이네, 10집, 저쪽에. 35집이라는 집이 있고 여기도 네. 지금 사실 집이 9집 정도 확실하게 나 네, 있고 확실히 나 있기 때문에 흑집은 다 확정가고요 지금. 예, 백집은 이거는 이돌만 확정가고 여기는 다 아직까지는 변화 가능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성은 많지만 네. 확정가는 아니에요. 아직 34집 정도를 확실히 분양을 받은 거고 네. 이세돌 구단은 나머지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몇 채가 들어설지 아직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거꾸로 보면 오히려 흑이 알파고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상당히 네. 두텁고 네. 안정적으로 두고 있어요. 네. 그 제가 바둑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처음에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알파고가 배워갈 거다라는 약간의 우리의 생각과 네.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반대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통해서 대국을 통해서 좀 배웠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점은 좀 흡수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떤가요? 뭐 그거를 배웠다긴 좀 그렇고 네. 아무래도 알파고가 그래도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기분 나쁜 식으로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알파고가 불편할 네. 수를.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알파고가 좀 저희가 프로 기사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봤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연구가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한테 이제 그 내용 바둑을 두면서 그런 이세돌 구단이 두던 수들을 이제 흡수하고 배워가는 목적이었다면 사실 오히려 알파고도 우리에게 우리 프로 기사들에게 이제 그런 연구 과제를 좀 새로운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유동희 초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파고의 이번 바둑을 보면서 저런 수도 있었구나. 좀 뭐 연구해 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나요? 네, 확실히 인간의 관점에서는 정말 판단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감각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항상 이제 바둑을 배울 때 판을 좀 넓게 봐라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넓게 보고 아까 저희가 해설하다 보면 이렇게 넓게 보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제 실제 대국에 임하다 보면 자기가 두는 그 지점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시간도 보니까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알파고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바둑을 두면서도 흔들림 없이 판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바둑을 두면서 지켜야 할 또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알파고는 기사님들 보시기에 시간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판단력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건 2시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고 아무래도 초읽기를 바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적은 게 오히려 이세돌 구단에게 좀 유리한. 이세돌 구단은 어쨌든 되게 초읽기에 몰랐을 때 정말 저희가 판단하기 좀 색이 예측하기 그러니까 되게
귀신같이 그 저기를 알아내거든요. 그 맥점들을 그 좋은 점들을 좋은 수들을 찾아내는데 아마 알파고는 어쨌든 이게 좋은 수인지 아닌지는 결국 다 돌려봐야 판단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토익에 시간이 들어갔을 때는 들어갈 때는 좀 더- 아마 좀 더 오히려 알파고보다는 이세돌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알파고가 시간을 다 쓰고 초읽기에 들어간 적이 4번의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음. 그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반대로 이제 대국이 중반 후반으로 가면 그만큼 계산해야 할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네. 돌이 놔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서는 또 알파고가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던 것 같고요. 알파고가 요 지점으로 이제 씌어갔는데 이 이거는 수는 네. 상당히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세점이요. 대세가 뭐냐면은 만약에 전쟁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요새 같은 곳이죠. 만약에 흙이 반대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백돌이 일단 좀 압축되고 흑돌은 약간 넓게 나가기 때문에 이 돌은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진 방어 기지 같은 느낌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 모양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음. 이쪽도 점점 이제 모양이 크게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는 곳인데 양쪽에 더 그 도움을 주는 수인데다가 이쪽에 아직 이쪽에 좀 이제 돌을 또 다음에 놓게 이렇게 되면 밀어가기만 해도 크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딱 보시기에도 백이 상당히 그러네요. 넓어 보이죠? 네. 약간 눈이 온 것처럼 약간 좀 벌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세돌보다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받아야 되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밀거나 일단 아래쪽을 네. 진지를 좀 위해서 아릴자 아니면 미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네요. 이쪽을 막히는 건 정말 네, 너무 아픈 자리고 너무 답답해서 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쭉 밀어두다 보면 또 이제 알파고가 좋아하는 또 큰 모양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또 이쪽 부분에 또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이런 저런 진행 그- 정도 될 것 네. 같네요. 일단 알파고가 좋아하는 그림을 주면 안 되니까요. 네. 자, 네. 이세돌보다는 네. 예상대로 일단 네. 이 자리는 너무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극소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고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알파고는 여기서 제끼는 거는 이렇게 막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쪽이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늘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고 이 정도까지가 그래서 이제 보통일 것 같고요. 이쪽으로 돌이 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이 가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쪽을 더 음. 괴롭힐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백이 좀 편한 형생 같아요. 제가 만약에 둔다면 백을 잡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네. 이동희 초단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저기 백이 붙여갔을 때 네. 이세돌 구단이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시작할 때부터 계속 네, 그 저점이 기분 있는데.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지점을 백이 가느냐 흑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네,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저기에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백의 진영이 넓어 보이고 흑은 굉장히 오른쪽 흑은 계속 구탱이로 점점, 좁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쪽 모양을 키우자니 또 백돌의 저 붙임이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여기서 젖혀갔네요. 백이 약간 네. 편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상태에서는. 자, 지금 두 분의 프로 기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확실하게 누가 우위를 점했다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 백이 그 알파고가 조금 아무래도 좀 편하게 좀 유리하게 바둑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젖혀왔는데요. 만약에 이수가 된다면은 사실 이수가 좀 그냥 날짜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제낀다면은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빠져서 이 우리 악수기 때문에 이렇게는 네.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걸 빠지게 되는데 또 이제 여기를 쳐서 이제 해서 끊어 됐죠. 네 괴롭힐 것 같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바둑이 조금 이제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싸움을 걸어오면서 이제 불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네요. 처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를 어떻게 대응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돌이 계속 막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흙이 답답하거든요. 네. 벌써. 이게 지금 약간 사국대 느낌도 사실 그렇게 네네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실리를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막혀줬다는 느낌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사국처럼 이제 실리를 잔뜩 챙긴 후에 이제 그 상대방의 그 세력 진영에 이제 뛰어들어가서 수를 내는 네. 살아 돌아오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고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 1200개의 CPU를 통해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를 흉내낸 직관 능력으로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한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뭐 보도가 나왔지만 그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고의 바둑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세돌 구단도 충분히 알고 아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지금쯤 되면 이제 아마 알파고가 어떻게 두는지 네.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이수를 좀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냥 이렇게 빠지고 네, 그냥 이렇게 일단락 되는 이렇게 게 되는 전략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내려왔죠. 네, 알파고가 강하게 도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 변화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아까 김민호 2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